안녕하세요. 매디피스 신상문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두 차례에 걸쳐 가지고 관계를 바라보는 여러 가지 시각들을 한번 훑어본 적이 있죠. 그때 나왔던 얘기들은 다 좋지 않은 사례들이죠. 그렇죠? 좋은 관계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제가 개인적으로 오랜 그 NGO 활동을 하면서 많은 유형들을 보고 또 관찰하고 해서 그 특징들을 제가 좀 설명을 하고 참고 삼아 이러한 함정에 빠지면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갖도록 그렇게 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렇다면 그렇게 흉만 보지 말고 좋은 건 뭐냐, 어떤 관계가 좋은 거냐 라는 부분에 대한 이제 얘기를 할 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역할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첫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제가 그 제목에다가 개인은 없다, 팀워크다 라는 것을 썼죠. 이건 거스 히딩크가 했던 얘기예요. 저는 이 생각과 많이 일치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좀 봅시다. 저는 이 조직은 역할의 연대라고 생각을 해요. 역할의 연대다. 자, 보시죠. 이 축구장의 모습이에요. 축구장의 모습인데 축구 선수가 그 11명이죠. 게임에 뛸 수 있는 숫자가 11명의 움직임을 이렇게 형상화한 겁니다. 그렇죠? 보면 겹치지 않게 각자의 역할들이 이렇게 나눠져 있죠. 분획되어 있습니다. 축구 보면은 뭐 4-4-3인가? 4-4-2에요? 4-4-3이에요? 4-4-2 뭐 하고 뭐 또 공격수를 투탑으로 놓고 또 원탑 놓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 전술을 구사를 하죠. 감독이 하는 겁니다. 그건 어떠한 그러한 전술을 구사하느냐에 따라서 그 승패가 갈리는 일들이 많이 있게 되고, 그리고 게임을 지게 되면 그 전술 때문에 졌다는 얘기를 많이 하게 돼요. 그렇죠? 즉 역할의 연대를 잘못했다, 조직을 잘못했다 이거예요. 그 능력 가지고 이길 수도 있는데 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역할을 어떻게 연대시키느냐, 이것이 조직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핵심이고 또 조직 생활하는 데 있어서 핵심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은 그 시스템에 대한 건데요. 시스템이라는 것은 그냥 꾸준히 성장해 가는 것이 아니에요. 계속 발육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시스템은 진화해 나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매디피스라는 조직이 10년 전이 있고 지금이 있고 또 앞으로 10년 후가 있겠죠. 그러면 매디피스는 10년 전에 매디피스가 계속 똑같은 모양이 이렇게 확대돼 가지고 온 거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우리는 탁구공만 했어요. 그 다음에 테니스공만 해주는 거죠. 그러면 크기도 달라지겠지만 그 성질도 달라지죠. 탁구공이 커져서 테니스공이 되는 건 아니에요. 테니스공이에요. 그러면 또 테니스공이 또 커졌어요. 커져가지고 농구공이 되었다. 큰 테니스공이 되는 거 아니에요. 농구공이 된 거죠. 또 성질이 달라요. 이처럼 하나의 조직, 하나의 시스템은 이렇게 진화해 간다는 거예요. 거기에 맞춰서 우리의 역할도 달라지게 되겠죠. 그렇죠? 역할이라는 것이 있는데 역할을 이탈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사업 관리를 하는 팀장이 있다 칩시다. 그럼 어떻게 돼요? 사업장의 움직임들을 계속 주시하고, 그리고 스폰서 아예 관계 설정을 잘해서 커뮤니케이션 잘 이어지게 하고, 그리고 지부에 뭐 문제가 생기게 되면 빨리 캐치해서 빨리 진화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건 안 하고 딴 거 해요. 홍보하고 있어요. 홍보. 사업관리 역할을 맡은 사람이. 왜? 홍보에 관심이 있어서.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김병지라는 그 축구 선수가 있어요. 골키퍼죠. 이분은 그 올림픽에 나가가지고서 그 골키퍼 2등을 한 사람이에요. 방어율. 전 세계에 난다긴다 하는 골키퍼들이 모여가지고 게임을 했는데 그 중에 2등을 했던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아마 우리나라 축구 역사상 이런 골키퍼를 찾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2002년도에 우리 월드컵이 있었잖아요. 그때 주전 선수로 뛸 거라고 예상을 했지만 결국 이 사람은 뽑히지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뭐였냐면 이 선수가 게임 중에 그 자기 영역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벗어나가지고 드리블을 했던 거예요. 그걸 히딩크 감독이 보고 깜짝 놀라서 그 사람에 대해서 불신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단지 그것 때문만 아니지만 불신이 시작된 거예요. 저 사람은 기본이 안 돼 있다 이거예요. 지 역할이 뭔지도 모르는데 무슨 축구 선수냐. 이훈재 선수가 주전으로 뛰게 된 거죠. 그래서 자기 역할을 잘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역할의 연대는 어떤 방식을 통해서 해야 되느냐? 소통입니다. 커뮤니케이션이죠. 함께 움직이고 함께 대화하고 함께 같은 곳을 바라보면서 소통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과정에서 각각의 역할들을 잘 인지하게 되고 그 역할에 맞춰서 일을 같이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축구에서의 역할의 연대는 뭡니까? 드리블과 패스죠.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서 내가 볼을 던져주고 골을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는 거예요. 그처럼 우리 그 조직 내에서는 소통을 통해서 역할을 연대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소통이라는 것은요, 그 목적에 따라서 정보를 주고받는 방식과 정보의 내용이 달라지게 돼요. 그렇죠? 무엇을 목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죠. 그리고 소통은 정보의 공유만이 아니라 소통의 목적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뭡니까? 예, 보고하고 지시하고 또 논의 회의하고 이렇게 나가는 것이죠. 자, 그러면 조직 소통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조직의 소통은 앞서 말한 대로 회의, 보고, 지시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이걸 저는 조직 언어라고 흔히 표현을 하는데요. 이 조직 언어는 이 세 개밖에 없어요. 딴 건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가 있겠어요? 없죠. 회의라는 것은 모여서 의논하는 거죠. 함께. 보고와 지시는 책임과 권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렇죠? 저기 우리 이 간사가 저한테 총장님 저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데 좀 정리해서 좀 보고 좀 해줄래요? 이런 얘기 없죠? 그렇게 하겠다고요? 아니 그런 일 없어요. 없죠. 지시는 무엇입니까 또? 이 간사 나 지시 좀 내려주세요. 뭐 이런 얘기 제가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상하죠. 예. 이제 거기에 맞춰서 지시를 할 자와 보고를 할 자 이렇게 구분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팀장 그만하고 한번 간사 역할 좀 한번 해보시죠. 심심한데. 응? 뭐 특별한 의미는 없어요. 그냥 심심하니까.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지시를 하는 자는요. 거기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권한이 있고요. 역량이 있어야지 되는 것이죠. 보고는 누가 합니까? 내가 다 이 책임질 수 없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책임을 넘겨주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보고를 안 했어. 일이 터졌어. 그럼 책임이 누구한테 있죠? 본인한테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보고 받았냐? 지시 받았냐? 우리의 모든 일의 근거에는요. 보고 또는 지시가 있어야 돼요. 그게 일의 근거입니다. 이거 왜 하고 계세요? 저 너무 관심이 있어서요.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 조직 언어는 이 세 개의 틀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조직통에는 어떤 원칙이 있는지를 한번 볼게요. 우선 나는 누구인가를 알아봐야 됩니다. 그렇죠? 나는 누구인가? 자, 일단 보세요. 비전이 분산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비전은요. 조직 안에서의 비전이라는 것은 조직의 비전입니다. 그렇죠. 우리 모두의 비전인 거예요. 근데 거기에 별도로 자기 개인의 비전이 있다?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어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비전이 그런 거잖아요. 아시아에서 가장 일 잘하는 NGO. 이거라고 칩시다. 근데 나의 비전은 그게 아닌 거야. 저는요. 일을 잘하고 하고 이건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착하게 살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럼 그 조직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 개인의 비전들이 이렇게 분산되게 되면 그걸 뭐라고 하냐면 콩가루 집안이라고 하죠. 그렇죠? 자기 판단을 맹신하고
그 비전을 분산시켜서는 안 되겠죠. 또 한 가지, 효율적 업무나 또 조직 관리를 위해서 조직 소통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원활한 코디네이션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네. 이게 뭐냐면 역할에 근거해서 소통하는 것은 각자의 호불호에 의해서 소통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효율적인 업무, 효율적 조직 관리 하는 목적을 위해서 활용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동의되시죠? 네. 조직 언어를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의를 통해 가지고서 설문지를 완성을 했어요. 실무자랑 저랑. 저는 그 출장 갈 때 주로 소형 프린터 그리고 A4 용지 뭐 이런 거를 갖고 다녀요. 즉석에서 그것을 출력하고 그걸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 그날도 이제 출력을 이제 하도록 시키고 각자 숙소로 헤어졌어요. 아침에 이제 차를 타고 이제 가야 되잖아요. 필드로 가야 되는데 출력했습니까? 출력해가지고 근데 봤더니 한참 논의했던 내용에서 이렇게 하기로 결정했던 항목이 또 바뀌어 있어요. 이거 안 고친 걸 이걸 출력했다.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요. 이걸로 바꿨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왜 바꿨냐? 그러니까, 예, 제 생각이 바뀌었어요. 본인 생각이 바뀌어서 그걸 바꿔서 출력해버린 거예요. 당연히 필드에 나가는 것을 중단하고 다시 출력하고 해서 했던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 내 생각이 바뀌어서 바꿨어요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 사람은 진심이에요. 그러니까 조직 언어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이 조직에서 커뮤니케이션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한 거예요. 악의를 가지고 했다고 보진 않아요.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조직 소통에 있어서 자기 역할, 내가 무슨 일을 하는가, 직무 정체성 이런 것에 대해서 잘 인지하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실수가 어디서 나오냐면요. 제가 모델을 두 가지를 보여드립니다. 개인 소통 모델이 있고 조직 소통 모델이 있어요. 제가 그냥 구상해 본 거예요. 개인 소통 모델이라는 것은 뭐냐면 여기 A 계시고 B 계시고 C, D, E 5분이 계셔요. 근데 5분이 카페에 앉았어요. 카페에. 예. 그냥 뭐 동호회에서 앉았다고 칩시다. 그리고 뭐 일 때문에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수다 떨라고. 그러면 누구로서 앉아 있냐면요. A로서 앉아 있는 거예요. B로서 앉아 있고 C로서 앉아 있고 D, E로서 앉아 있는 거예요. 온전히 그 개인, 자연인으로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총체적으로 다 바라보고 이 사람의 특성, 뭐 직업, 뭐 이런 것들 다 하고 이슈도 별로 그렇게 제한 없이 그냥 토킹하는 거니까, 그렇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관계예요, 이렇게. 그런 관계. 근데 이 A, B, C, D, E 이 5분이 메디피스에 취직을 했어요. 그러면 이분들은 A라는 이름, B라는 이름, C라는 이름 가지고서 관계를 맺게 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조직의 가치와 규율, 그리고 그 시스템에 맞춰서, 그 역할에 맞춰서 역할 간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A라는 분이 있어요. 근데 간사예요. E라는 분이 국장인데 국장이 지시를 내렸을 거 아닙니까? A한테. A가 그러는 거예요. 나 A야. 왜 자꾸 그렇게 시켜?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런 거는. 그렇잖아요. 국장이 간사한테 시킨 거예요. 메디피스 국장이 메디피스 간사한테 시킨 거죠. 역할에 있어서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죠. 그 안에서 소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소통의 기준이 된다는 것이죠. 자, 한 번 더 볼까요? 오각형은 메디피스를 말하는 거예요. 조직. 그러면 조직의 가치, 규율, 그 시스템에 의해서 이제 그 구성원들은 조직에 투영된 그 자연인들, 그게 바로 실체예요. 각각 개개인의 메디피스 내에서 실체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메디피스는 소통의 공간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각각의 자연인들은 참여함으로써 그 역할이 주어지고 그 역할은 자기 자신을 규정해내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그 역할인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 별표를 쳤죠. 각각의 이제 뭐 주거니 받거니 할 거 아닙니까?
커뮤니케이션 할 거 아닙니까? 그 커뮤니케이션은 조직 언어를 통해서 하는 거죠. 축구장에서는요, 축구공을 해야 됩니다. 근데 축구하라고 놓고서 농구공 던져주고 그걸로 하라는 거야.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조직 언어입니다. 그렇죠? 그걸 통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걸 놓고서 제가 이전 강의에 했던 얘기들이 있잖아요. 엄마 아이 관계. 어떻게 해요? 소통을 칭얼댐, 띵깡 부리기. 친구 관계 어떻게 됩니까? 패거리. 뭐 기준이 있습니까? 무조건 내 친구지. 내 친구가 아파? 누가 때렸어? 맞고 틀을 왜 따져? 쳐들어가야지. 군대 생각을 해보세요. 뭐 그런 게 어딨어. 그냥 GCS는 그냥 무비판적으로 그냥 해야지. 돌격 앞으로 하는데 난 뒤로 갈래요. 뭐 이런 거 있을 수 없잖아. 그것만 가지고서 우리가 이런 메디피스와 같은 조직 내에서 하게 되면, 그런 언어를 통해서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게 되겠죠? 우리의 언어, 조직 언어를 통해서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조직 소통은 그러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입니다. 첫째, 조직의 비전을 확인하십시오. 나는 왜 여기에 있는가? 조직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는가? 단한 우리의 그 재정 구조를 갖춘 것이 우리의 중기적인 비전입니다. 그랬으면 그 비전 확인하고 거기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가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전략을 쫙 짰으면 그게 이제 비전이잖아요. 그 비전을 실행하기 위해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내 역할은 무엇인가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재정을 단단하게 만듭시다라는 그런 비전을 내밀었는데, 저는 NGO는 굶주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난해야죠. 자꾸 모금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가난하지만 우리가 같이 손을 맞잡고 이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합시다. 과정이 중요합니다. 뭐 이러면 되겠냐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조직의 방향, 사업의 방향이 무엇인지 먼저 확인하는 그런 습관을 들이고 그 틀에서 소통해야 됩니다. 조직의 우선순위를 따라야 소통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선순위가 떨어지게 되면 그 일을 스킵할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죠? 그럼 뭐부터 해야 됩니까? 급한 거부터 해야 되잖아요. 급한 게 뭡니까? 조직의 비전이다 이거예요. 근데 나는 이것이 좋아서 비전과 상관없이 자꾸 자의적으로 우선순위를 설정한다. 이건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조직의 비전은 항상 업무 수행 계획, 수행 결과 평가의 기준이 돼야 돼요. 우리가 이런 얘기 있었어요. 뭐가 있었냐면 행사장에 가서 모금을 하러 간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를 주었냐면 주최 측에다가 의료 지원 서비스를 해준 거예요. 그걸 보면은 발 삐어서 오는 사람, 뭐 막 또 갑자기 더위 먹어서 온 사람, 또 두통 많이 오고요. 두통.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지원해 준 거예요. 앰뷸런스 하나 갖다 놓고 이렇게 지원해 주고, 우리가 이 일을 하게 되는 그 이유는, 즉 비전은 모금이다. 모금이다. 행사가 끝났어요. 행사 끝나고 이제 와서 이제 랩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때 평가가 참 좋게 나왔다고 그런 거예요. 좋게 나왔대. 그래서 왜 좋게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많은 환자를 봤고요. 이를 통해서 메디피스 잘 알릴 수가 있었습니다. 모금은 몇 건 하셨나요? 비록 모금은 없었지만, 비록? 이게 뭔 소리냐는 거야 이게. 그거는 한 건도 못했으면 망한 행사잖아요. 실패 먼저 얘기해야 돼요. 이건 실패해서 정말 분통하지만 그래도 조금 홍보는 그나마 좀 됐으니까 그걸 조금 위안으로 삼을 수는 있지만, 왜 실패했을까? 후회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분석을 하고 반성해야 될 시기에 성공적이래. 그 기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 소통이 이제 가능해지는 겁니다. 실패했잖아요. 그럼 다 실패했다고 인식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누구는 성공한 거예요. 기준이 다른 거예요. 기준이. 그걸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그럼 비전이란 무엇이냐? 누가 그 인터넷에 썼는데 동의가 돼서 가져봤어요. 비전은 한 사람의 계획에 의해서 완성되기보다 다채로운 의사소통과 아이디어, 논의와 협상, 때로는 의견 충돌과 같은 갈등의 결과로 만들어졌을 때 훨씬 강력하다.
세상으로부터 떨어져 나와 소통을 거부하고 자기만의 논리에 빠질 경우 꿈은 위험한 망상이나 터무니없는 계획이 되어간다 이거예요. 비전은 생물이잖아요. 변해가는 거예요. 같이 얘기 좀 나누고 하고. 우리 회의를 할 때 어떻게 합니까? 각각의 생각들을 한번 다 또 모아보고 카테고리 좀 나눠보고 대체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구나. 그 카테고리별로 구체적으로 논의를 해보고 목표 설정하고 이게 비전인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설정된 비전 어떻게 해요? 철저하게 준수해야죠. 철저하게 따라야죠. 그 기준이 돼야 되는 거죠. 아래 볼까요? 비전의 공유에 앞서 그간 메디피스의 해마다 비전은 무엇이었고 지금은 무엇인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막 하는데 왜 이것을 하느냐는 우리의 역사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렇죠? 막 이런 목표를 설정을 했어요. 누가 설정했어요? 이전 단계에 설정한 거예요. 그걸 확인해 봐야 돼요. 그 흐름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네, 그렇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기준으로 잡아가면 우리가 크게 아쉬움 없이 똘똘 뭉쳐서 별똥부대처럼 잘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여기에 동의되고 이 잣대를 가지고 우리가 하면 될 것 같지 않으세요? 왜 못해? 그렇잖아요. 앞에서 봤던 이상한 유형의 관계들, 시각들 이것들을 제어하고 잘하든 못하든 일단 똘똘 뭉쳐야지 뭘 해먹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낼 수 있다라고 저도 생각해요. 해봅시다. 조직의 비전을 확인해라. 여기 또 사례를 제가 또 하나 가지고 왔어요. 이거는 예전에 있던 부장이 쓴 메일 내용이에요. 국장님, 베트남 동계 보건의료 캠프는 2일차 프로그램 중에 있으며 무사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모 대학의 단기 방문팀은 오늘 밤 12시에 동아 무엉탄 호텔에 도착할 예정이고 호텔에서 얀 간사와 함께 캠프팀을 맞이할 예정입니다. 보고드리는 사항은 금주 팀장 회의에서 총장님께서 하달하신 내용으로서 해외 사무소 직업 역량 강화 및 현지화 전략의 일환으로 진행될 국내 통합연수 실시에 대한 개요안입니다. 첨부 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쭈르륵 이렇게 나와 있죠. 이분이 어떤 시각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느냐, 자기 역할을 어떻게 수행하고 있느냐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뭐냐면 해외 사무소 직업 역량 강화 및 현지화 전략의 일환으로 비전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국내 통합연수 실시를 한다. 분명히 인지하고 있어요. 내가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비전을 가지고 조직은 어떠한 선택을 하고 있고 이 부분을 확인하고 거기에 맞춰서 이 서브 액티비티가 들어간다는 것들을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는 거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친구들은 어떻게 해요? 서로 마주보고 바라보죠. 연인 사이도 마주보고 바라보고요. 아이와 엄마 관계도 눈빛 교환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는 것이 좋은 관계죠. 그러나 이러한 조직은요, 마주 봐서는 안 됩니다. 같은 곳을 봐야 됩니다. 그게 바로 역할의 연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이 부분 동의되십니까? 자, 역할을 확인하는 방법을 또 볼까요? 조직과 계약한 자신의 역할을 분명히 하고 그 범위를 확인해라. 습관적으로 하세요. 어디까지 해야 되지? 롤이 뭐지? 이런 것들을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조직 내 직위와 직책의 책임을 확인하고 엄중히 수행하라. 팀장이면 팀장이에요. 그럼 팀장이 뭐 해야 되느냐? 이런 게 있잖아요. 아실 겁니까? 네, 하겠습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팀장을 쭉 하는데 그 팀원 관리를 안 하는 거예요. 팀원 관리를 해야지 왜 안 하냐고. 저 거기까지는 못 하겠는데요. 저는 그쪽은 영 저는 그 능력이 없어 못 하겠다고. 근데 왜 팀장 한다고 했냔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자기가 뭘 책임져야 되고, 응? 무슨 권한을 가지고 있고 이거에 대해 잘 모르는 거예요. 그 역할을 잘 모른다는 것이죠. 그걸 확인해보고 좀 애매하면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분명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위치 있죠, 위치. 자기 위치가 있습니다. 축구 게임장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위치가 무엇인가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조직의 체계 안에서 나는 어디가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회생활 경험 없는 막 들어와서 할 때는 그런 분들이 어떤 생각만 주로 하고 있었냐면은 컴퓨터 앞에서 열심히 일해야지 이렇게 하는 거죠. 왜? 아직 그 조직 그 활동의 경험이 없으니까. 사회생활이 많지 않은 사람들, 하급자들은가 이렇게 오게 되면 조직 체계를 빨리 설명하고 그 역할 이런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비중 있게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교육하면서부터 일을 시키는 것이 맞아요. 그렇죠? 팀장 같은 경우에도 일을 시키잖아요. 시키게 되면은 그 역할을 선명하게 해줘야 돼요. 이거 좀 하는데 좀 잘해봐. 응? 잘해봐. 지시 내렸냐고. 저 내렸다는 거죠. 지시를 받은 자. 지금 뭘 할 계획이냐고. 어떻게 할 계획이냐고 물어보면 고민 중에 있고요.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뭐 딱 들어보면 역할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가 불명확하고 이도저도 아닌 이상한 것들을 가지고서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지시를 잘못한 거예요. 즉 역할을 잘 알려주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역할을 선명하게 명시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개방적이고 연대적인 그런 역할, 폐쇄적인 역할이 아닌, 네? 즉 다시 말해서 조직 전체의 틀 안에서 나의 역할이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을 항상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역할 이해 행위는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승인받지 않은 역할 행위 하지 마세요. 왜 이러고 있어? 하고 싶어서 이거는. 하면 안 됩니다. 승인을 받고 해야 돼요. 자기가 이것을 하고 있다는 것을 주변에서 동료들이 인지하고 있어야 되고 누군가는 이 역할을 다시 연대시킬 계획을 짜고 있어야 돼요. 그것과 이탈되어 있는 그러한 행위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선의로 한다는 건 이해는 되지만 승인 받으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역할은 객관적인 거예요. 자의적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자의적으로 막 나는 이거라고 생각해 하고 막 하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규정하고 있는 자기 역할을 찾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자의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이영표 선수 아시죠? 지금 축구 해설위원으로 활동하시는 분이고 그 히딩크 감독의 황태자라고 할 수 있겠죠? 이영표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히딩크 감독은 나에게 딱 한 가지를 고치라고 했는데 너무 여러 가지를 하려 들지 말고 맡은 일만 확실하게 하라고 충고하였다. 이게 뭔 말이에요? 니나 잘해라 이런 뜻이에요. 상대방이 역습할 때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지 못하면 수비가 어려워진다는 것이었는데 전에는 동료를 도와주는 것이 나쁘고 없다고 생각했지만 히딩크 감독의 말이 맞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이 역할에 대해서 확고한 생각을 갖추고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입니다. 조직 소통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이 조직 언어를 활용하라는 거예요. 제가 나쁜 관계 사례들을 쭉 말씀드렸듯이 이 조직 관계 안에서 조직 언어를 활용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개별 관계로 치환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하는 이유는 저 사람과 내가 친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야.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정확한 자신의 역할에 대해서 적절한 업무 수행 능력을 보유하여 수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무능력 때문에 발생하는 소통은 안 돼요. 그렇죠? 제가 여러분과 같이 팀을 짜가지고 프로젝트를 수행할 때가 있죠. 뭐 제안서 쓴다거나 이런 거 할 때 항상 얘기하는 거 있죠. 스텝을 같이 맞춰가야 된다. 자, 이게 잘 안 돼가지고 제가 기일에 맞춰서 완성시키지 못했습니다. 왜 자신의 무능 때문에 전체 스텝이 다 꼬일 수 있게 만듭니까? 소통을 완전히 망가뜨린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적절한 업무 수행 능력을 보유하고 만약에 부족하다. 스스로 그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맞춰내야 되죠. 정관과 내규, 지시에 의한 정해진 원칙 기준으로 해야 된다.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기밀 보호 준수, 사적 공간에서의 정보 공유를 금지해라. 왜? 필요 없는 오해를 낳게 돼요. 필요 없는 오해를 낳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소통이 안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해가 생기고 뭐 하고. 그래서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업무와 무관한 인신평가, 비방 이런 거 조직 소통에서 굉장히 큰 장애물입니다. 제가 앞에서 쭉 나쁜 관계 사례들을 설명했기 때문에 이 정도로 그냥 말씀드려요. 개별 감정에 따른 선택적 업무 협력 급제하고요. 그렇죠? 친하니까 하고 안 친하니까 자꾸 피하고 이런 거 했다가는 어떻게 되겠어요? 소통 안 되는 겁니다. 한 가지 제가 또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과장된 친절을 통해 관리하려 들지 마십시오. 진짜 우리한테 큰 친절은 뭐냐면요. 정확함이에요. 정확함.
정확한 역할의 소통을 위해서 리더십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팀장은 팀원들에게 친절하게 해서 그걸 관리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역할을 시행하고 이를 통해서 신뢰가 형성돼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에만 기반해서 상황을 판단해서는 안 되고 당연하죠. 그러니까 보고가 왔으면 최대한 지체 없이 지시하는 것. 지시 받은 것에 대해 신속한 피드백이 조직 언어의 소통 방식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보고 딱 했는데 예, 알겠습니다. 이거 끝이야. 보고를 받았으면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다른 지시를 해줘야 돼요. 이건 알겠으니까 고생하셨고요. 여기서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 다음 단계에 하십시오. 이건 공유하는 거죠. 공유 그러면 하고 있을게요. 정확하게 마무리를 해줘야 되는 것이고요. 지시 받았으면 피드백이 가야죠. 지시를 했는데 지금 어떻게 돼가요?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1년 동안 그 소리 하고 있는 거죠. 피드백이 되지 않으면 그 조직 원에 안 들어왔다는 보면 되고요. 지시를 받았다 그건 반드시 피드백을 자동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뭐 지시 내린 한 달 동안 아무런 얘기도 없고 어떻게 됐는지도 없어요. 보고도 없고 확인해 보면 지금 고민 중에 있어요. 그거는 일이 아니에요. 그거는요. 오히려 조직 소통을 방해하는 거예요. 자, 역할에는 권한과 책임이 포함되어 있죠. 그 범위를 항상 인식하고 있어야 되고요. 나의 권한 밖의 업무에 대해서 즉자적인 판단을 피하고 권한을 가진 사람에게 판단과 지시를 요청해야 됩니다. 가끔 오지랖이 높다 그러잖아요. 갑자기 이것은 우리 조직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제가 좀 어떻게 좀 뭐 하겠습니다. 뭐 말이를 했으면 그나마 다행인데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남의 일인데 거기에 대해서 막 평가하는 거죠. 이거는 뭐 홍보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모금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막. 저는 모금을 그 NGO 활동가로 활동하면서 20년 동안 고민하고 있지만 뾰족한 방법이 잘 없어요. 그만큼 힘들어요. 차라리 지금 제가 수험생활로 돌아가서 하버드 대학 가는 게 더 쉬울 것 같아요. 그렇게 어려운 부분인데 훈계를 하는 거죠. 모금팀에다가 이건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하고 그런 거 하면 안 된다. 위임받지 않은 사안은 직접 판단할 권한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나중에 내가 보고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강의를 할 건데요. 가장 그 사회 초년생들이 고민하는 것이 뭐냐면 어디까지 보고해야 되지? 뭐 이런 거예요. 그렇죠? 그런 고민했던 경험들이 있죠? 보고는 모든 걸 다 한다예요. 어떻게 모든 걸 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유임을 해주지. 이건 앞으로 당신이 판단해가지고 하십시오. 이건 루틴으로 그냥 쭉 그냥 가시면 됩니다. 이게 정해지는 거죠. 그럼 유임받지 않은 것은 100% 다 보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유임받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 직접 판단하려고 들지 마라. 다 보고하고 지시받아서 가는 것이에요. 굉장히 막 너무 빡빡할 것 같아 막 생각할 수 있는데 안 그래요. 지시하는 게 얼마나 귀찮은지 아세요? 그래서 가급적 많이 유임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메디피스는 관리 체계를 완전히 뜯어고쳐야 합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할까? 관리 파트가 아닌데 나의 가치와 달라 그 업무는 수용할 수 없습니다. 그럼 왜 들어왔을까? 이런 겁니다. 어떤 정보라든가 좀 지식을 같이 쉐어한다면 괜찮아요. 이렇게 평가해버리고 또 낙인을 찍어버리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굉장히 좋지가 않습니다. 자기 역할, 자기 권한, 자기 책임들 여기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이러한 소통의 실체가 무엇인가, 그리고 그 소통을 잘하기 위한 전제 조건은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짧지 않은 강의를 했는데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권한, 직책, 좀 더 구체적인 것들에 대한 것들을 강의할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좀 짧은 시간이 될 거예요. 수고하셨습니다.